싫은 소리를 못 하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딸이 아직까지 철부지 어린애로 크는 거예요. 그렇진 않은데 딸만 심각한 거예요. 막판이에요. 엄마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아닌데. 왜냐면은 막 지금 그때 부탁했잖아. 근데 부탁했잖아 저번에. 가요 죄송해요 요 떨면서 아 짜증나. 왜? 누구한테? 그냥 난 부탁한 거 자체가 그냥 같은 거지. 그냥 그때 아쉬운 소리 하면서. 집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이제 와이프가 욕을 많이 하거든요. 뭐 화가 나도 조금 이제 참을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표출을 해버리니까. 아니 아까 그 초면인 분들한테도 뭘 얘기하다가 뭐 어쩌고 하잖아요를 계속 2번인가 했었거든? 근데 내가 막 하면 그때 사진을 찍긴 하거든요. 막 하면은 영통을 바로 하긴 해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신기하다 싶었어. 그 말은 안 정확히 했는데 짚으셨어요. 이게 무의식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네, 한번 보십시오. 네, 진짜입니다. 근데 갑자기 몇 시간 있다 연락이 온 거야. 짜증나. 부모 앞에서는 아니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씨. 뭔가 자기가 좀 감정이 이렇게 터지면 그게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내 말이 일부러 거기 가는 건데. 아니 무슨 이렇게 욕을 해? 아니 갑자기 지금 열받는 일 있어가지고. 근데 욕은 하지 마세요. 요즘 부부들은 존댓말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누가 쓸데없는 짓을 해. 일부러 평소에도요? 어? 아니 잠깐만 엄마한테 하네. 엄마 앞에서는 절대 안 하는데. 아니 엄마한테 엄마가 얘기했는데 내라고 하는 아니요. 거는 엄마한테 안 하는데. 에이. 방금 하신 거잖아요. 아니, 욕도 왜 욕하게 되는지 알아? 나를 화나게 하는 거야. 근데 이걸 못 참고 욕을 먹을 짓을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욕을 먹을 짓을 한 거야. 남편한테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좀 입에 배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열받으면 분노를 못 참고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 막 엄청 많이 날 때는 뭐 물건 같은 거 던질 때도 있고 이거 안 돼? 짜증나. 최근에는 리모컨도 부셔 먹었어요. 10마디를 하면은 6, 7마디는 발작 버튼 눌리게 해요, 막. 그리고 나한테 맨날 관종이라 하잖아. 솔직히 뭐 개소리야. 그게 아니라 남들은 나를 모르잖아. 내가 근데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유를 몰라? 몰라. 관종이라는 거 기분 더러워. 육지거리 하고 이제 안 하잖아, 그 이후로. 경찰 이후로. 몇 개야 거기에? 아,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거기에 이제 욕설을 써요. 똑같이 뭐 이 새끼들 오늘도 안 자네. 나가서 다 죽어버리자 이렇게 막 쓰고. 잘 보십시오. 애기들한테 욕을 한 거예요? 열받는 마음에 올린 적이 있거든요. 12시 반에 경찰이 갑자기 들이닥치더니 학대로 신고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시청에서 아동보호팀이 있는데 그 자는 애들 옷을 다 벗겨가지고 사진을 찍어가고 경찰청에서 조사를 3, 4시간 받고 판사? 그쪽으로 넘겨가지고 무혐의. 근데 그때 저도 증거물로 제시한 게 있거든요. 제가 몇 년치가 있거든요. 경찰이 보시더니 이거 진짜 누가 안 좋게 보고 신고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순기능이 발견됐잖아요. 아는 분을 만났는데 승호야 너 와이프 놀이터에서 애들한테 욕하고 있던데 자주 봤다. 한두 번 본 게 아니라서 너한테 얘기해 주는 거다. 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거를 그러니까 한 명한테만 들은 게 아니라 좀 여러 명한테 들었거든요. 내려와. 가서 달렸어. 내려와. 아, 난리 났다. 아, 씨. 아, 진짜 욕 나올 뻔했네, 또. 너 심하렸지? 아, 씨. 일로 와. 아니 근데 주먹이 울어. 딸내미한테 무슨 야이 그러냐. 아유. 아, 저건 아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얘한테 욕하는 건 진짜 아니거든요. 부모님이 있었거나 애들이 있었거나 그때 욕하는 거는 조금 저도 참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건 뭐야?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욕하는 게 그렇게 심한지 몰랐거든요. 모아놓으니까 아무래도 더 심하게 느껴졌을 테지만 저 욕을 막 그렇게 남발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 욕하는 부분은 네, 좀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요. 본인도 이제 무의식 중에 막 개 막 이런 좀 강조하는 용어를 되게 많이 자주 쓰거든요. 애들 팽이버섯은 못 먹지? 아니 조사. 한번 줘보자. 그러니까 한번 줘보자. 그냥 조사서 줘보자. 몰래. 아이들도 생각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너 애들 좀만 크면 똑같이 따라한다. 벌써 따라하네. 저 원래 욕 진짜 욕을 그냥 안 했거든요. 너무 예전이랑 다른 모습에 좀 놀랐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저렇게 변했을까, 이렇게까지 됐을까. 근데 예솔이가 좀 성격이 변했지, 애 키우면서. 불같아졌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애기는 소리 지르면 무조건 애기. 각서 썼어, 내가. 그 이후로 절대 안 해. 몇 달 전에 각서 썼어. 그 각서는 효력이 없어. 본인이 갑자기 못 쓰더라고요. 다시는 욕 안 한다고. 근데 진짜 그거 하고 며칠 뒤에 또 했어요. 그래서 뭐 그때뿐이구나. 헐, 미친. 아, 진짜 열받는다. 나는 문제 없는 줄 알았거든. 근데 영상 보니까 내 문제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 반성을 많이 했어. 고쳐야 될 게 많을 것 같아, 나는. 같이 하는 거지. 나도 그만큼 많이 도와주고. 근데 내가 막 100% 잘못은 아니야.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내 잘못은 막 많지는 않긴 해. 근데 이제는 그냥 놀랍지가 않아가지고 거기서 제가 또 얘기를 하면 엄청 또 흥분해서 막 화낼 게 뻔하기 때문에 그냥 대답을 아예 안 했습니다. 다른 부부랑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심각한 것 같아? 우리가 제일 심각한데? 우리가? 나는 우리가 제일 약해. 세 부부 중에. 아니야. 우리는 네? 우리는 별거 아닌데 문제는? 그럼 고쳐야 될 거 2개. 욕하는 거, 대화 안 하는 거. 그거면 끝. 그렇지. 고치면 될 것 같아.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대화하는 거는 좋아. 근데 봐봐, 애들 맨날 몇 시에 자. 내가 대화를 안 하는 게 애들도 늦게 잘 뿐더러. 근데 영상 역대급. 뭘 역대급이야. 나는 맨날 보던 거라 놀랍지도 않다. 아니, 욕을 그렇게 많이 안 해. 그 짧은 시간에 자기가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야. 평소에 어떻겠냐 그럼? 아, 나 근데 아까 진짜 느낀 점 많아. 진태현님 말했던 거. 사실 저한테 꿈이었거든요. 차 애기한테 이제 시트에 앉혀보는 게 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얘기 듣고 진짜 계속 눈물이 나는 거 미안해가지고. 그래. 근데 자기 항상 그래. 맨날 애들 자고 나면은
뭐 잘해줘야지 미안해 그게 그냥. 아니라 그럼 엄마들 다 똑같아. 뭔 소리야? 엄마들 다 똑같아. 엄마들이 그러면 애기 보는데 애 둘 이상 보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그랬어 상냥한 엄마 한 명도 없어. 누가 상냥하게 하래.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없어. 쌍욕은 하지 말아야지. 아 그래 쌍욕은 잘못했어. 그래 쌍욕은 솔직히 근데 하는 사람 많아. 하는 사람은 있을 거야. 있겠지. 근데 그거를 자기랑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아마 이상하게 크겠지 애들이. 당연한 소리를 해. 아 그러네? 욕한 거는 잘못이고 근데 나만 그런 건 아니라고. 그게 뭔 상관이야. 그 10명 중에 2명을 했잖아. 더 많을 거야. 한번 생각해 봐봐요. 이렇게까지 욕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우리나라 엄마들 중에. 다 해도 20명 안짝일 거예요, 아마. 20%가 아니라. 어? 더 많을 거야. 어쨌든 그게 뭔 상관이야. 그치, 그게 잘못됐으니까 고치자고 지금 그거 얘기를 고쳐. 하는 거잖아. 그걸 말하는 거잖아. 그게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뭔 근데 지금 상관이야. 뭐라 했어? 맨날 자면 애들한테 잘해줘야지 이런 다음에 지금 그거랑 이거랑은 다른 문제잖아. 그냥 얘기하는 건데 왜 아까 그래. 얘기 듣고 진짜 슬펐다고. 그러니까 진짜 잘해줘야지. 근데 소리 안 지르고 어떻게 살아? 한 번 말하면 듣냐고. 참다 여기까지 터진 거야. 이 상황 됐으면 아마 다른 사람들은 더해. 나니까 이 정도인 거야. 내 정도 성격이 되니까 이 정도에서 멈추는 거라고. 솔직히 이거 나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 이거 솔직히. 솔직히 동의 못하고 항상 얘기를 해보면은 그래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자기는 완벽한데 뭐 남편이 잘못했다 뭐 아니면 애들 때문이다 거의 이런 식이라서. 욕한 건 잘못이야. 근데 여태까지 과정은 모르고 딱 그 욕한 장면. 과정이 어땠건 간에 잘못된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거야. 1부터 10까지 있잖아. 나는 9점인 엄마야. 그러니까 만점에 가까운 엄마인데 그 장면은 잘못했어. 원래 10점 만점에 10점인 엄마였거든요. 뭐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먹고 싶다는 거 다 해주고 하는데 제가 1점 그냥 깎았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니까. 그거 말고는 뭐 다 잘하는 엄마는 맞으니까. 나는 이 한 잘못이 있어. 이 잘못은 잘못이야. 이 외에 모든 것, 다른 것은 다 잘하고 있다고 내가.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이거는 별개지. 뭔 소리야? 이건 고칠 거야. 대화가 역시나 안 돼요. 뭐 어쩌라는 거야. 대화를 어쩌라고는 아니고 해주고. 대화는 안 된다는 거야. 뭐 어쩌라는 거야. 남편분이 아이들 키우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단지 이제 애들이 커가면서 훈육법이나 놀이법이 너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완전.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느껴지나요? 이제 상담을 통해서 육아 상담을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전문가에게? 네네. 네네. 그 훈육이 너무 둘 다 허용적인 부모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고 훈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훈육을 하겠답시고 애들이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바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다거나 바로 제지를 한다던가. 그러게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딸을 키우거든요. 네. 훈육 그거 방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제 딸도 막 울고 토하고 이러면은 제가 방으로 데려가요. 만약에 방에 들어가서 때렸다고 하면 문제가 되죠. 아이가 울지도 않았는데 격리를 시켰다고 해도 문제인데요. 네. 네, 그렇다 그러면 아버지가 한 방식은 컨설팅에서 하라는 대로 한 거 아닌가요? 인생이라는 게 이론대로 되진 않잖아요. 유도리 뭐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조금 바꿀 순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아주 어떻게 보면 참을성 있게 떼쓰지 않고 자라고 있나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를 보고 왔어요. 아, 네네네. 어때요?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워낙 밝아요. 애들 너무 예쁘잖아요. 네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애들이 밝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어른들을 눈치 보는 것도 있어요. 눈치 봐요. 응. 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는 저기 선생님한테 그리고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랑 이렇게 같이 네. 좀 이야기를 나누니까 애들이 경계심을 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장난이 과해져요. 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같이 가니까.
으아. 왜 그럴까요? 편해서? 아니죠. 훈육이 안 돼 있어서 그렇죠. 장난이 심한 거야? 본인들의 행동이 어른들에게 기분이 나쁠 수 있다거나 예의에 어긋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교육이 안 돼 있어요. 훈육은 교육이에요. 네. 근데 저 애들이 저런 식으로 자라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중심적으로 자라나요. 아. 타인을 이해 못해요. 공감 못해요. 그러면 애들은 사회적인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방임 상태예요. 지금 훈육을 잡아줘야 된대요. 딸들이 나이 들어서도 엄마 아빠한테 의존하면서 엄마 아빠가 문제 다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목매달려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전 못할 것 같아. 네. 그러면 일단 나부터 그러지 말아야 돼요. 네, 본인은 진짜 그냥 어떨 때는 되게 어른스러운 모습이 있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완전히 찰부지 어린애가 돼요. 그러니까 앞뒤 생각 안 하고 그냥 감정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안 돼? 아, 짜증나. 가심 가지 마. 그래버리면 애들도 그대로 쫓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근데 철부지 어린이가 아니니까 이제는. 난 왜 이렇게 좋아해요?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막 DM이 오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댓글도 달리고 그럼 저의 마음을 다 알아주는 거예요. 몇백 명이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나도 그런 적 있는데, 나도 힘든데. 그래서 올렸는데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거기 사람들은 다 저를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들 때마다 올리면 사람들이 나도 저 생각인데 이러면서 막 공감을 해주고 그러거든요. 자,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에 올리는 글이랑 거기서 받는 공감은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내용과 공감이에요? 철부지 어린 아이로서의 내용과 공감이에요? 굳이 따지면 비율을 더 따진다면? 철 없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SNS를 한다는 건 이 철부지 어린아이한테 막 양분을 공급까지 막 키우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철부지 어린아이로서의 역할을 할 시기가 지났죠. 그럼 너는 이제 조금 잠잠히 있어. 내 마음에서 너는 아주 작은 부분이야로 가야 돼요. 욕설하는 영상 보셨죠?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하게 욕설하실 때도 있으시죠? 있었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게 아동학대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신 적 있어요? 애들한테 직접적으로 욕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나쁜 말인지 모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긴 해요. 지금 나이가 만 4살이요. 욕설이 나쁘다는 거를 모를까요? 그 그리고 단어를 처음 들었으니까. 모를 때 배우는 게 더 정서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아이들이 따라하기도 쉬울 거고요. 욕설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엄마가 더 이상 엄마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수가 네. 있어요. 저 혼잣말로 하는 거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다 노출되고 있다고 애들이 귀로 듣고 그거 더 빨리 습득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것도 아동학대로 크게 들어가는구나 또 한번 배웠어요. 자, 제가 아까 전에 본인의 부모님을 만났다는 걸 들었나요? 제가 긴급하게 필요할 것 같아서 부모님을 좀 뵙자고 했어요. 네네. 네. 원래부터 책임감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서요. 자제력도 상당히 부족하고요. 참을성도 많이 떨어지고요. 부모님께서 많이 챙겨주셨죠? 예, 그 당연하죠. 얼마 부모로서 할 그래도 줄은 해야 그렇게 되니까. 많이는 아니고 기본만 한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너무 허용적이세요. 그렇게는 안 키운 것 같은데 너무 허용적이세요. 아니 애를 키우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래요 지금. 애 키우는 건 앞으로도 계속 스트레스예요. 근데 쌍둥이라 2배잖아요. 근데 2배니까요. 그거 갑자기 한 명으로 줄어요, 나중에? 근데 좀 크면 클 때까지 2명이에요. 괜찮겠죠. 아, 근데 그냥 그걸 막연하게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쌍둥이가 크면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죠. 아닌 건 아닌 거고 고칠 건 고쳐야 돼요. 네네.
지금 제가 딱 보니까 느껴지는 게 딸이 나 자신 같죠? 맞아요. 네, 딸이 잘 안 되면은 내가 잘못되는 것 같고 딸이 잘 돼야지 나도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딸한테 파악을 싫은 하시네. 소리를 못 하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딸이 아직까지 철부지 어린애로 크는 거예요. 그렇진 않은데. 그러니까 근데 완전히 딸만 심각한 거예요? 9할이 딸이에요. 1할이 3위. 그 정도예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못 살아요. 성격이에요. 사이도. 사위처럼 저렇게 다 챙겨주는 사람이 어딨어요. 성격이라니까요. 그 사람. 그러니까 그게 성격이니까 이런 성격이 없다니까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딸 이거 완전히 딸만 완전히 밑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부모님이 마음을 여기서 독하게 같이 먹지 않으시면 딸은 조금 좋아지려고 그러다가 다시 망가질 거예요. 그 정도로 막판인가요? 막판이에요. 엄마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아닌데. 왜냐면은 고슴도치도 내 새끼는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그게 부모예요. 부모님이 따님한테 너무 허용적이셨어요. 지금도 그래요. 뭐가 있으면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죠. 본인은 이제 어린애가 아니에요. 그 누구의 철부지 딸이 아니라고요. 나는 이제 엄연히 어른으로서의 엄마의 역할을 해야 돼요. 오실 때 어떠셨어요? 이거 프로그램 참여하신다고 하실 때 아내분이 신청하신 거죠? 네. 저 나름대로 이제 최선을 좀 다하고 있었는데 이제 좀 그거에 대한 좀 배신감이라든지 좀 당황감도 있었고. 비 와서 빨래가 너무 많다. 자, 아빠 잡아.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빨리 누워 이제. 그러니까 남편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본인을 이 가정에 갈아 넣고 계신 것 같거든요, 저는. 일정 부분은 무리하고 계신 것 같고 혼자서 노젓는다는 느낌? 근데 거기다가 지금 아내는 남편하고 못 살겠다고 남편이 잘못됐다고 어떻게 보면 비난의 화살을 남편한테 쏟은 거잖아요.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조금 크면 이제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잘 모르겠죠. 네. 억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삼키면서 사셨던 거죠. 삼키면서. 지금 솔직히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아주 기본적인 거 외에는 기대 안 하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마찰이 생기거나 좀 싸움이 될까봐 이게 계속 숨기게 되더라고요. 삼키고 덮고 피하고 안 보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는 점점 더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나 혼자 다 감당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사실 남편분에게 지적해드리고 싶은 건 네, 방관인 것 같아요. 네. 누가 쓸데없는 짓을 근데 욕은 하지 마세요. 누군지 몰라도 어떤지 몰라도 아무튼 욕해주는 게 맞지. 내가 어떤 문제로 보이는 상황이 뚜렷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하려고 끊임없이 시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한 번에 안 되거든요, 원래. 네. 근데 그냥 어차피 안 될 거라고 하고 포기해버리고 뒤로 빠져버리세요. 그리고는 본인이 그냥 모든 걸 다 감당하고 감수하고는 내가 다 그냥 책임지고는 매몰돼 버리거든요, 내가 거기에. 얘기를 해봐도 이제 개선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방관하게 됐는데 이제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알 수 없겠다. 이제 좀 의사 표현도 확실히 하고 좀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냥 본인 혼자 독박 쓰고 말아요, 그냥. 맞아요. 이런 남편 없어요. 이런 남편 없다고요. 남들 같으면은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가 나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그냥 삼켜요. 아무리 써도. 어떻게 하셨지? 본인이 그래요? 아니요. 나도 정신과를 사는데 내가 전문가인데 모르겠어요. 아 정신과
아 그래요? 저 육아 상담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정신과. 아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에요? 네. 그럼 저 정식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얘기했잖아요. 말씀하시지. 저 어때요? 철부지 어린애라고요. 그러니까 이 철부지 어린애가 어른 역할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욕하고 네, 짜증내고 힘들어서.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애들 버릴 거예요? 아니요? 네, 그럼 내가 어른이 돼야지. 네. 내가 성숙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성숙해진다는 건 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감수하고 책임지고 삼킨다는 얘기예요. 남편은 그게 너무 과해서 문제고 너무 과해요. 아내는 그걸 너무 안 해서 문제야. 네, 맞아요. 맞죠? 맞아요, 네. 딱 맞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균형추가 맞았던 거예요. 네, 잘 됐네요. 근데 본인이 어른 수준으로 날 성장시켜야 돼요. 내가 힘들더라도 좀 참고 네. 예. 해야 되는 건 억지로라도 하고 그리고 내가 삼켜야 되는 건 삼키고 그게 어른의 모습이에요. 상담 중 거의 50% 이상이 저보고 철부지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데 애들을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했다니 네, 저부터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